영원한 아웃사이더 고 홍세화 일주기 추모 문화제. 오늘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녹색당 사무처장 김지은입니다. 오늘로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년입니다. 눈 깜짝할 새이기도 하고 또 하루가 천근 같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년은 우리 사회 격변의 한 해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선생님의 지혜와 격려가 그리웠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치 앞이 어둡고 막막한 날에는 선생님의 책을 뒤적이며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운 홍세화 선생님을 함께 추억하고 기리는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추모제는 생전에 선생님과 여러 인연을 맺으셨던 분들께서 추도사 또 추모 공연을 해주시는 것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홍세화 선생님과 깊게 교류하셨던 분들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유홍준님, 전 부산대학교 교수 최희환님 차례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세화 선생 떠난 지 진짜 1년이 됐네요. 오전에 묘소에 가니까 선생이 생전에 부르던 노래 여러 곡을 틀어주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고인에 대한 그 추모의 마음은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 정치인 동지나 언론인들의 동료, 또 소박한 자유인 장대장의 동료들이 각기 생전의 모습으로 기억하며 추도했겠지만 저는 그가 어린 후배한테도 존댓말을 쓰는 그런 기품 있는 홍세화 선생이 반말하면서 너나들이 하는 사람이 그 부인이 봤을 때 2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남민전 그 동지였던 박성률이었고 또 하나는 대학부터 같이 다녔던 저인데 그런 제 입장에서 글을 보내는 마음은 조금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죽음은 현재가 아니라 삶의 전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 홍세화 선생이 결국은 역사 인물로 기르게 되는 것은 아마도 올곧은 지성으로서 한 생을 살아간 지성인의 표상이다 하는 것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그가 세상에 던진 말은 다 옳은 거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직 받아주지 않거나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가 망명 생활 근 20년을 끝내고 커밍아웃한 것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인데 이것은 이 책은 아마 두고두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 후배들을 낳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세화 선생의 일주기를 맞으면서 그동안 개정판 이후에 조금 뜸했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복관하게 된 것을 남달리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같겠지만은 홍세화 선생과 한 생을 같이 살았다는 것이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묘소에 가니까 개나리, 신달래, 벚꽃, 목련꽃까지 다 아직 지지 않고 우리들을 맞이해 주는 것 같아서 더 큰 위안이 됐습니다.
한세아 선생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한마디 하시면 된다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경주에서 여기에 오면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잘 안 되는 휴대폰 가지고 끄적이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질 듯 했었습니다. 바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까지도 붙여봤습니다. 홍세와 형과 같이 산다는 것. 저는 청년 시기에 홍세와 형과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동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자취를 한다거나 하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1살 차이인 남자끼리 동거한다는 게 당시 어림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저로서는 그 동거의 의미를 굳이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와 형의 그 선배들 중에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같이 혼숙이라도 하자는 것인지였죠. 그는 대학을 마치기도 전에 혼례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에 퍽이나 고단한 일용 노동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때맞춰 군대 소집 영장이 늦게 나왔습니다. 충남 어느 작은 도시 학교 운동장에 모인 입소 장정들 틈 속에서 그는 3번이나 열병 대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배웅하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라고 해야 세와 형을 끔찍히 좋아하는 신동수 형하고 아무 말씀도 없는 형수님하고 저하고 단 셋이었습니다. 형수님은 따로 저 멀리서 몸을 가리고 오셨습니다. 세와 형은 대열 속으로 다시 붙잡혀 가면서도 몇 번이나 우리 쪽을 향해 몸을 비틀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어코 같이 살고 그것도 잘 살고 말겠다 하고요. 그와 같이 살게 된 것은 동거를 하거나 숙식을 같이 한 데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당극 공연을 같이 짜자는데 마음을 맞춘 다음부터였습니다. 바쁜 몸도 둘이서 같이 동의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마당극 떨거지 예수전은 그래서 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의 진행을 위해 같이 먹고 자고 아침 저녁으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같이 산다는 것은 둘이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꼭 이 시기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같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당극을 짠답시고 그것도 일이라고 하다 보니 사랑이 솟아나고 또 사랑이 솟아나다 보니 같이 지내고 싶고 같이 지낼수록 일이 깊어지고 그런 중에 일에 대한 존경심도 일어나고 그것이 사람 사이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과 관련된 사물과 세상에 대한 존경심도 아울러 우러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당극 예수전을 짜면서 참으로 신났습니다. 같이 일하고 그래서 같이 사는 재미가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민중예수, 혁명화 예수를 지나 광대 예수, 딴따라 예수,
떨거지 예수 이렇게 드러내는데 우리 둘이서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사는 게 형벌처럼 여겨졌습니다. 마당극 예수전을 실제로 오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었고 한참 후에 다른 놀이패에 의해서였고 우리는 난민전 이후 갈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중략하고요. 그는 공대에서 물리대로 학적을 옮기면서도 대학 영ban 일에는 줄기차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성명서를 쓰고 가리방을 긁고 프린트를 해서 뿌리는 일을 무대극에 능숙한 연극인처럼 혼자서 제작, 기획, 출연을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마당극은 그런 와중에 생겨났습니다. 떨거지 예수전에서 짜졌습니다. 저는 그때 탈춤으로 민족극의 토대를 구축하자고 이리저리 뛰고 있었는데 이제 둘이서 딱 만나 같이 일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브레이크식의 민중극을 원했고 저는 탈춤식의 민중극을 원했습니다. 중략하고요. 5마당으로 월계를 잡고 여는 마당은 광야의 시험마당으로 세화형이 구슬하면 제가 받아줬고 마감마당은 죽음의 골고다 행 이후 각자 거듭나는 마당으로 해서 제가 구슬하면 세화형이 받아줬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마당은 갈릴레아 떨거지들의 잔치마당으로 제가 쓰고 셋째 마당은 가진 자 예루살렘인의 잔치라고 해서 홍세화형이 썼습니다. 마찰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연출하기를 서로에게 넘겨놓는 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일종의 사랑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중략하고요. 작품이 상연되기 전에 난민전이 들통나 한 통이 깨졌습니다. 생략하고요. 그러다 보니 일의 진행을 위해 같이 먹고 자고 아침 저녁을 마주보게 됐습니다. 제게 같이 산다는 것은 둘이 하고 싶은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다 보니 사랑이 솟아나고 솟아나다 보니 같이 지내고 싶고 같이 지낼수록 일이 깊어지고 그런 중에 일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람 사이에 존경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관련된 사물과 세상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대목을 다시 되풀이했네요. 마당극 예수전을 짜면서 참으로 신났던 얘기죠. 같이 일하고 사는 재미가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민중 예수, 혁명화 예수를 지나 광대 예수, 딴따라 예수, 떨거지 예수를 드러내는데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 같은 선배같이 같이 곁에 있어주는 예수상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생략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잠시라도 떨어져 사는 게 형별처럼 되어졌습니다. 마당극 공연은 올리지 못했지만 그 후 파리 택시 운전사 시절 파리에서 잠시 그 얘기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화형이 이 땅에 돌아와서 한참을 같이 살만 하였는데 그만하고 예수전도 못하고 지난해 기거 장소를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일하며 사는 데서 움터 피어난 사랑이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사모하는 존경심은 오히려 갈라져 사는 날이 지금처럼 지나고 지날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좋게 드렸습니다. 네, 홍세화 선생님하고 아주 막역하게 교우하셨던 두 분 귀한 말씀 들으니까요. 홍세화 선생님 더욱 그리움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연 순서입니다. 성공에 대해 직장인 밴드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숲 트리오 그리고 연주자 장경아님의 합동 공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트리오입니다. 저는 더스트리오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김창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스트리오에서 외모와 체력을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박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뭐가 남았는지 아시겠어요? 몸과 마음이 다 날아가서 더스트리오에서 그림자를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김진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계속 이렇게 추도사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재밌게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는 사명감, 부담감을 지금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저부터 첫 곡은 홍세화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나오고 있나요?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만 밑에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눈에 빈 고이며 아름다운 그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며 벌판에 하얀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랑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사랑이
괜찮지요? 네. 기대 수준을 높이면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십니다. 기대 수준을 낮추면 낮추면 그렇구나. 네. 많이 낮추셔야겠네요. 네. 뭐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수가 아니고요, 교수입니다. 그나마 저희 둘은 은퇴 교수고 유일한 현역이고요. 그래도 저희 멤버 중에 유일한 프로페셔널이 저기 계신 건반 장경아 선생님. 그 다음 곡은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에 홍세화 선생님 기억하시기 전에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선가 홍세화 선생 귀국을 안전한 귀국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노사사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 노래를 꼭 불러달라 그런 주문을 받고 노차사 친구들로서는 처음 부르는 신곡을 그때 연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한테도 이 곡이 신곡입니다. 무려 45년 전 노래지만 신곡입니다. 이 홍세화 선생님의 생전에 창곡이셨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라는 곡을 꼭 많이들 아실 테니까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음 위에는 피고 있겠지
이거 처음 한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연습 부족입니다. 음반 취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저희가 많이 듣는데요. 저희가 그럴 때마다 그 하는 그 언젠가 신효 목사님 살아계실 때 더스트리오도 CD 한 장 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는 오직 전설로 나올 생각이다. 그때 신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전설로 남는 것보다 CD로 남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저 봉세아 선생님 생각하면 사실 신영복 선생님 생각도 나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선배님들 그 또래 선배님들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망명객들이죠 뭐라고 그러면 그분들 다 아웃사이더라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민주주의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그분들도 언젠가는 인사이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홍세아 선생님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 자리에서 뵀었는데 많은 분들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강연 청중으로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악수하고 지나가시고 그랬는데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 처음 나왔을 때 읽었던 그 충격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인사드릴 때도 손을 좀 오래 잡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광주 올팔 행사 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학술 토론회가 있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선생님이 토론자로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저 50대 후반이었는데도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그런 거. 그래서 아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까지 사모했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오늘 청중 왜 이래?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준비했는데 너무하시네요. 일단 전혀 결정적이지 않았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 어떤 곡인지를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저희가 늘 자주 부르는 노래고 너와 나의 땅이라는 곡입니다. 최근에 혹시 그 밥 딜란이 나오는 컴플리트 언노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밥 딜란이 저 찾아가는 병원에 가서 찾아뵙는 그 환자 선배가 있어요. 그분이 우디 거슬이라는 유명한 포크 가수였는데 그분의 곡입니다. 우디 거슬의 노래를 70년대 초 양명집 씨가 개사해서 불렀던 거를 저희가 다시 개사해서 2014년인가요? 예, 그 4대강 반대 콘서트 할 때 그때 무려 4,000명의 청중 앞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고정의 파트가 됐는데 너와 나의 땅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은 나의 땅, 이 땅은 너의 땅.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먼 옛날부터 먼 훗날까지 이 땅은 너와 나의 땅. 메마른 땅에 새싹이 피어 나무가 되고 숲이 된 날에 좁은 길 따라 숲에 나르며 돌냄새 나를 안기네. 햇빛 비추고 안개 거치며 머리 위에는 끝없는 하늘 나무
푸른 숲은 부르게 하라. 이 땅은 너와 나의 땅, 이 땅은 나의 땅, 이 땅은 너의 땅.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먼 옛날부터 먼 날까지 이 땅은 너와 나의 땅, 이 땅은 너와 나의 땅. 감사합니다. 아짜의 콜은 없습니다. 진짜의 콜은. 아유, 당황스럽네요. 근데 오늘 청중들 수준 좀 있으시다. 이게 어지간하면 안 나오는 건데 거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희 때문에 시간이 늘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시간이 아마 오늘 끝나고 나면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 되었죠. 어떡하죠?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어떤 곡을 그거 바로 그거죠? 준비하지 않은 네. 바로 그 곡을 그 아름다운 것들. 준비하셨네. 그런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꾸로입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딴 거.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뭐였더라?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아, 그렇군요. 거기서 어떻게 시작하지? 거봐요, 준비 안 했지 않습니까?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일도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네 분의 감미로운 공연으로 오늘의 추모제가 더욱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전에 홍세화 선생님과 뜻깊은 인연을 맺으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반우의 정혜승님, 그리고 한국 GM 노동자 김창곤님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혜승입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일기를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나중에 돌아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이제 떠오를까봐 안 쓰는데, 홍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슬픔은 슬픔인데 뭔가 설명이 어려운 이상한 감정이 계속 들어서 일단 메모를 남겨놓아서 메모 일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처럼 늙고 싶다. 예수님 다음으로 찾은 롤 모델이랄까? 네. 선생님처럼 망가지지 않는 어른, 선생님처럼 음지와 낮은 곳을 가리지 않는 어른, 선생님처럼 겸손한 어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활동이 많은데 언론들은 장발장 은행장을 마지막으로 많이 쓰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언론의 관심도 못 받은 활동들이지만 선생님은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위해 사셨고 그들이 가시화되는 날을 꿈꾸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도 권력과 명예와는 상관없는 쪽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본 선생님이 좀 바로 그러셨는데요. 이 변호사님들 중에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저 매일매일 이제 뭐 저 하나 먹기 바쁜 사람인데 하루는 오후에 그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톡에 갑자기 달그림자라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홍세화 선생님이셨는데 화성 외국인 보호소 상담 활동을 하다가 어떤 딱한 난민 가족을 알게 됐다. 근데 그들이 지금 법적 조력이 매우 필요한데 당시 한국이 난민이 엄청 밀려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난민 활동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도무지 조력을 할 수 없는데 혹시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 그때까지 선생님하고 번호 교환도 안 하는 사이였거든요. 선생님이 대뜸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이게 선생님이 가급하시고 필요하면 그랬을까 싶어서 결국 제가 그분들 사건을 했고, 선생님은 마지막에 병석에 계시면서도 그분들 위해 탄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선생님 카톡을 찾아봤는데 제가 탄원서를 부탁드리니까 선생님이 너무 흔쾌히 오케이 하시면서 다만 본인이 치료 일정이 있어서 언제 이후에 써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스스로 불온한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장례식장에 영상 돌아가는 광고판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광고판을 보는데 거기가 장례식장이지만 그 외주 용역 회사가 이제 거기 아마 식재료를 담당하는 것 같아요. 에스모 회사가 계속해서 상주들을 상대로 답례품으로 와인과 떡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선생님은 사회주의자셨는데 우리가 이제 장례식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업화 끝판왕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게 장례식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장소가 아니면 진짜 어디서 누가 이 많은 손님을 치러낼 것이며 옛날처럼 뭐 동네에서 장례식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은 끝까지 그 안에서 불온하게 사셨죠. 그래서 저희도 이 안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변하지 않은 선생님 생각하면서 저도 불온하게 살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가시고 제가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발견을 했는데요. 상실감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 가시기 좀 전이긴 한데 소박한 자유인 사무실이 홍대 인근에 있을 때였는데 선생님과 하루는 마라탕에 이제 빼가를 먹고 좀 얼큰한 상태에서 2차를 가려고 정확히 기억나요. 동교동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런 선생님은 참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까지 선생님 연세를 정확히 몰랐거든요. 선생님 뭐 생각도 되게 젊으시고 외모도 젊으시고 해가지고 몇 살이시지 하고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랬지만 이 정도면 오래 사시겠네 라고 했는데 몇 년 후에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좀 뇌리에 뭔가 불안감이 스쳤을까? 좀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때 들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아계실 때 좀 더 뵙고 좀 더 말씀을 나눴으면 했던 그런 좀 후회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함께 계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매 순간 앞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자리로 가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좀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24년 전, 그러니까 2001년도 되겠죠. 대우자동차 정례고 투쟁 당시 저는 노동조합의 쟁의 지도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랑스까지 가서 우리 홍세화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알렸던 일명 김우중 체포결사도로 활동했던 우리 유만영 동지, 그리고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복직을 요구했다라는 요구로 2001년 4월 10일 날 국가폭력을 힘싱당해서 아마 영상에도 나왔을 거예요. 막 피가 튀는 우리 전병기 동지도 지금은 정년퇴임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도 적어왔습니다. 빠름의 시대, 뭐든 빠르게 흘러가고 빠르게 도래하는 게 다반사인 현대사회에서 옆을 쳐다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살다 보니 놓치고 사는 게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의 일주기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나 할 만큼 바쁘게들 살았습니다. 작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몇몇 동지들이 급하게 선생님을 찾아뵀었죠. 그때만 해도 선생님의 명성에 비해 선생님을 잘 알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선생님의 저서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은 불충의 인간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게 사실 솔직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24년이라는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할 말이 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2001년 당시로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정례해고 사태였던 대우차 정례해고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50명의 정례해고자를 비롯하여 희망퇴직으로 쫓겨난 수천 명의 대우차 노동자들에게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 생지옥에 맞닥뜨려야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멈춰버린 공장을 돌려보고픈 절박함에 어디로인지 잠적해버린 김우중 회장을 찾아 무모했지만 이역말리 프랑스에까지 김우중 회장을 찾아 나서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게 낯선 프랑스에서 누구 하나 반겨줄 리 없을 것만 같았던 그 프랑스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 주셨던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홍세화 선생님이셨습니다. 대우그룹의 몰락이 마치 노동자들의 책임인 양 사회적으로 노조에 대한 멸시와 조롱, 책임 전가가 횡행하던 그때 우리의 억울함을 이 세상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죽음과도 같았던 그때 홍세화 선생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입이 되어주셨고 두렵고 절박하고 간절했던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고 비로소 세상을 응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였고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은 모두 공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비록 GM으로 매각이 되었지만 공장은 정상화되었습니다. 2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때 그 해고 노동자들은 그토록 원망스럽던 회사에서 대부분 웃으며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 역시 머지않아 곧 정년이 도래하고 있어 이제 저도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비록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많은 저서한 건 제대로 읽지 않은 게으르고 부족한 저입니다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가르침
이 말 한마디만큼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톨레란스. 우리말로는 관용이라고 하네요. 힘 있는 사람이 더 큰 조직이 약한 사람과 더 작은 조직에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그런 관용 말고 서로 평등한 조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용. 이게 진정한 관용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모로 현실운동이 표류하고 있는 요즘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떠하는지 또 내일을 내다보는 이정표와 같이 새겨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작년 3월 선생님 찾아뵈었을 때 저희와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병상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시면 저희와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께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가이드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도 언젠가 우린 혹은 누군가는 선생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맞이해 주셨던 그 프랑스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같이 선생님께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했다고, 선생님의 가르침 올곧게 잘 간직하고 실천하겠다고, 일주기를 맞아 노동자의 벗 진짜 지식인 홍세아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 또 소수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항상 거두지 않으셨던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추모 시로 선생님을 기려주실 분입니다. 시인 송경동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인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이 자리 여는 단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비정규 제 경연 세상 만들기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의 꿀잠 통지 등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요. 선생님 지키는 일에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기억이 있지만 저는 2011년도였나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김진숙 동지를 살리자를 떠나서 그 동지의 투쟁에 함께하자. 이건 누가 말씀을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때도 이제 홍세아 선생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희망버스를 타자라는 글과 함께 깃발이 돼주셨죠. 그리고 그 1차 희망버스 가서 생각지도 않게 그 한진중공업 담을 앞장서서 4분이 넘어가셨습니다. 아시듯이 군함 만드는 곳이라 그게 군사 보호구역으로 돼서 굉장히 크답니다. 담 넘어가면. 그때 맨 앞에서 넘어가 주셨고 혼란스러울 때 경비실 담장 위에 4분의 어른들이 올라가서 또 희망버스 모든 책임을 지고 지켜주셨는데요. 그 중에 3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박정기 아버님, 박창수 여사 아버님, 그리고 백계환 선생님, 그리고 홍세아 선생님, 문정현 신부님이 아직 남아 계시긴 합니다. 그때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 후로 저희 비업소에서는 희망버스를 다음 주에 옵티칼로 가는 희망버스 준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박정희 소연숙 동지를 찾아가는 희망버스. 그게 한 30회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늘 처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때 우리가 넘었던 그런 자본의 벽, 권력의 담을 또 어떻게 넘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줍잖아서 동지들처럼 어떤 조직운동이나 당운동 등에 함께하지 못하고 늘 저도 가장자리에서 쫓아다니면서 사람이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어줍잖은 삶이지만 제 마음에도 어떤 중앙이 있고 중심이 있고 어떤 당이 있다면 그것은 홍세화 선생님일 거라는 생각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영전에 시 한 편 들고 물러나겠습니다. 홍세화, 당신을 보았습니다. 지난 혁명의 광장에서 수많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수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남태령을 넘는 정봉준 투쟁단의 곁에 있었으며 한강진의 키세스들역 곁에 있었습니다. 응원봉 하나를 꺼내들며 예쁘지 않냐고 멋지지 않냐고 수줍게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피어가 민민과 피눈물에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준 빛나는 응원봉이었다고 말씀드리니 무슨 소리냐며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 독점과 압제와 폭력의 세기를 이제 그만 넘어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일 없이 단식장 텐트 안에서 별다른 꿈도 없이 말라가고 있는 저를 다독이며 소근거리곤 하셨습니다. 광장은 깨어나 이미 평등 평화의 미래를 살고 있는데 정치꾼들은 여전히 권력과 자본의 구사대가 되어 우리의 빛나는 앞길을 막고 있으니 더 거대한 항쟁과 혁명으로 수구와 기득과 야합이 오랜 세월 무단 점거하고 있는 이 야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속삭이셨습니다. 외로운 광장에서 손을 잡을 사람이 없을 때면 그런 선생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말벗이 필요할 땐 저만치 외롭게 앉아 물끄러미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푸르른 청년들 곁에 서 있는 선생님, 여전히 이름 없는 노동자 민중 곁에 다소곳이 서 있는 선생님, 종록보라와 형형색색 무지개 깃발들 곁에 굳건히 서 있는 선생님, 최후의 척탄병 홍세화, 비타협 전사 홍세화, 소박한 자유인 홍세화, 이젠 우리가 그 소년이 되어 전사가 되고 자유인이 되어 이 시대 곁에, 저 혁명의 광장 곁에, 인민의 곁에 굳건히 함께 서 있을 테니 걱정 마시길요, 외로워 마시길요. 네, 가슴을 울리는 절절한 시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는 파리의 택지운 천사를 출간한 출판사 창비의 대표이사 염종선님의 추모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입구에 들어오실 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새 표지로 나온 개정판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가져왔으니 집에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주변의 젊은 세대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가 처음 출간될 때가 1995년 3월 25일이니 올해로 꼭 30년이 됩니다. 창비는 작년 초부터 이 책의 개정판 출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보다 훨씬 더 차별과 혐오가 판치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우려한 울림을 주는 책을 젊은 독자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홍세화 선생의 별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주기를 맞아 내게 된 이번 개정판에는 작가가 쓴 개정판 서문이 없습니다. 권말에 저자의 절친인 유영준 선생의 정감 어린 추도사가 그 아쉬움을 달래줄 뿐입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는 이 방에 버려진 한 인간의 존재를 드러낸 책이면서 우리 사회의 톨레랑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알린 책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군사독재는 종식됐지만 여전히 폭력적인 인연 공세가 횡행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은 안중에 없었던 곳입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 지식인들과 시민들 속에서 폭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까지 5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지금 창비 대표자고 자격으로 나와서 추도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책이 나온 직후에 편집사원으로 창비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창비는 마포의 작은 사무실에서 새를 살고 있던 소규모 출판사였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편집부 인원을 늘릴 수 있었고 제가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사업 모집 공지도 파리 택시 운전사 신문 광고 한 귀퉁이에서 본 것입니다. 홍 선생이 파리에 체류하던 시절에 저희 직원들이 해외 도서점 출장 때 찾아뵈면 손수 운전해서 시내를 안내해 주시고 카페에서 잎담배를 공들여 말아 피우면서 선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홍 선생님은 온화하고 다정하지만 단호하고 비타입적인 면모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쪽이 더 본질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그 두 가지 측면을 단단하게 맞물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늘 자신을 치열한 원칙으로 버리고 주류의 편에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귀국 후 자신이 상징 자본을 가진 특혜자가 되었다며 스스로 경계하던 모습은 우리의 귀감이 됩니다. 작고 후에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글을 쓰고 어떻게 싸워나갔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한층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살을 준비하면서 옛자료를 훑어보다 택시 운전사 발간 직후에 당시 한겨레 신문 파리 주재 고종석 기자가 홍 선생님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발행한 선생의 여행 증명서 행선지 안에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라는 구절이 박혀 있습니다. 이 슬픈 상징을 깨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홍세화가 답합니다. 자고 싶어요. 아주 고나게, 아주 오래도록. 파리의 기합 탓인지 모르겠지만 파리에 온 뒤로 아주 상쾌하게 깨어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라면 아주 깊고 달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종석이 대답을 듣더니 다시 묻습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홍세화가 답합니다. 걷고 싶어요. 조국의 대지를 하염없이. 그는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왔고 파리의 망명생활 못지않은 척박한 환경에서 열과 성을 다해 언론과 사회운동에 헌신하다가 1년 전 아주 고나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제 좀 쉬셨으니 선생은 분명히 다시 상쾌하게 깨어나서 조국의 대지 위에 빛의 혁명이 가는 길을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택시 운전사 발간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만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이어서 오늘 추모제를 더욱 따뜻하게 덮여주실 분들입니다. 종합예술단 봄날의 공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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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합예술단 봄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종합예술단 봄날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주로 노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외국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독일, 프랑스. 저희가 오늘 추모 노래 첫 곡으로 추모곡으로 원래 저희도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을 했었는데 더 쑥 트리오가 부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에서 평화와 인권의 길 위에서라는 노래 공연을 세 차례 했었는데 그때 마침 베를린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철거 때문에 코리아 협의회가 가열차게 싸우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밑에구청 앞에서도 또 소녀상 앞에서 두 차례의 공연을 펼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홍사 선생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좀 깨림칙해서 저희가 선택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사회자 이렇게 말을 원래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좀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쨌든 앞서 염종선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용도 그렇고 다른 분들 말씀하면서 추모곡으로 이 노래를 고르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광야에 다시 돌아와서 서서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홍세화 선생님 추모하는 노래로 광야에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지휘자, 반주자가 있어야 노래를 좀 잘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그렇지 않고 피아노 녹음한 음원에 맞추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10명이 왔잖아요. 10명 맞죠? 네. 아까 4분 오셔가지고 4곡을 부르셨어요. 저희 지금 10명이 와가지고 2곡만 부르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너무 늘어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약속 지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더 숲은 뭐 2부나 3부로 부르셨는데 저희 지금 4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좀 상당히 그 세계적인 합창가인 얘기를 좀 드리고 그걸 감안하시고 노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2023년에 강릉 세계합창대회에서 저희가 우리의 뭐 민중가요 이런 노래들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그때 지휘자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분이 안 계신 게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때 저희가 창작곡으로 불렀던 노래가 봄날이 온다라는 노래가 하나 있었고 총 4곡을 불렀는데 이제 그 중에 그 색을 쓰지 마라 봄날이 온다 우리 승리하리라 또 하나가 뭐였지 길 위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역시 그 노래도 창작곡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봄날이 온다를 마지막 노래로 불렀었고요. 그때 그 노래가 이제 저희 봄날의 창작곡이기도 한데 정말 지난 4개월 동안 진짜 이거 봄이 올 건가라는 조바심 언제쯤 봄이 올 건가 정말 기다리다 지쳐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 가사 중에 기다리다 지친 그대 품에 봄날이 온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풀냄새, 바람 냄새 미치도록 좋아도 사람보다 더 좋은 냄새는 없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사람보다 더 좋은 냄새가 없다는 그 사람 홍세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봄날이 온다 부르겠습니다.
아, 네, 그럼요.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고 목소리만 들었는데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순에 전혀 없는데 홍세화 선생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홍세화 선생님을 한국에 가장 먼저 알렸던 기자입니다. 저는 1990년부터 동아일보 파리특파원으로 파리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리에서는 대사관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홍세화 선생, 이응노 화배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홍세화 선생님으로부터 너무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 알다시피 홍세화 선생님 세화의 이름이 세계평화입니다. 약자가. 그리고 3살 때 죽은 동생이 민화입니다. 민족평화. 그리고 제가 1995년 3월 10일 날 창비에서 책이 나오기 한 20일 전에 그 신동아에 20쪽짜리 와이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난민저 사건 홍세화 파리 하늘 밑에 정치 망명자. 큰 제목은 분단의 상은 세느강에 씻고. 근데 나중에 이제 청비 선생님께서 아마 저한테 그 책이 팔리면 1%는 아마 공로가 있다고 하실 거예요. 그 맨 앞줄만 하나 소개를 한다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3월 말경 창비에서 발간됩니다. 저자는 홍세화 48살.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얼핏 책의 제목으로 볼 때 어찌어찌해서 파리까지 와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된 어느 한국인이 그간의 체험담을 쓴 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듯하다. 그러나 이 책은 정말 독특하다. 단순한 택시 운전사의 체험은 결코 아니다. 유신 말기 11.6 직전이던 지난 79년 10월 9일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줬던 이른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약칭 난민전 사건에 직접 관계됐던 홍 씨가 오랜 정치 망명 생활 끝에 갈 수 없는 조국을 향해 쏘아 올린 피맺힌 외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 기사가 참 나왔고요. 이걸 계기로 그 다음부터 홍 선생님이 한국 사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지고 이걸 계기로 홍 선생님이 99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게 되고 21년에 영국 귀국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계속 가깝게 이제 인권연회를 여러 군데서 일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저보다 5살만 형이신데 너무 존경하고 정말 너무 좋아하는 선배이셨습니다. 그래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추모제에는 홍세화 선생님의 사촌이신 홍은숙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마음을 전할 유가족의 인사말을 직접 낭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홍은숙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숙입니다. 이종희 선생님 전화를 받고 저보고 인사말을 하라고 하셔갖고 이거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챗 GPT에 물어봐야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수연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톡으로 인사말을 써서 보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수연이가 좀 이제 요즘 바쁜가 봐요. 그래서 좀 짧게 써서 보낸다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대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못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새 1년이 되었네요.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배려와 정성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여러분과 함께 지내셨던 나날을 그곳에서 많이 그리워하시겠지요? 저희는 여러분 덕분에 아버지가 한국 사회에 남기신 가르침의 유산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일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멀리 프랑스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인사 저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추모제를 준비한 주간 단체들이 여러분께 짧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금속노조, 노동당, 녹색당, 소박한 자유인, 장발장은행. 여기 와 계신 대표들께서는 무대로 올라오셔서 같이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부대표 김성봉입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 홍세 선생님이 같은 노동당 당원이었다는 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영원한 노동당 당원이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혁명을 꿈꿨던 그리고 척탄병마저 마다하지 않으셨던 자유인 홍세 선생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길에 푸르름으로 세단장된 택시 운전사 개정판을 우리를 반겨줬는데요. 홍세 선생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사람 홍세아 그리고 책 홍세아 뿐만이 아니라 홍세 선생님이 꿈꿨던 세상 그 마음도 함께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녹색당 대표 사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연결될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몇 글자 적었는데요. 짧게 말씀하라고 하셔가지고 다 얘기하진 않고 꼭 나누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세화 당원 동지는 녹색 당원이셨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내어주신 품이 많은 이들에게 사회운동 그리고 진보 정치를 시작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곁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명한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셨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평등과 연대의 광장에서 우리의 시대는 그전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갈 곳이 가로막히고 차별과 혐오에 신음하는 소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다른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홍세화 동지의 뜻을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운 동지, 사랑하는 동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동지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학업 네트워크 안효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홍세화 선생님 일주기 추모문화제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추모사는 오전 마석에서 잘해주기 싫긴 한데요. 매우 지극히 사적인 추모의 마음을 담은 글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도 주관단체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홍세화 선생님이 왜 지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요. 할 일도 많으신 분, 그리고 생각도 많으신 분. 근데 그거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존엄이라고 하면 마땅히 누려야 될 것,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이런 의미겠죠. 그랬을 때 뭐 오늘날 같으면 아마 홍세화 선생님 인간들만이 아니라 비인간들까지 모든 사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오늘 추모문화제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쌓아오신 그분에게 또 적절한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계속 물론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순적이고 복잡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만큼이나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고 또 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그분의 자리는 무엇일까, 그분은 무엇을 원했을까, 우리는 그와 함께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나눌 것 같고, 그 첫 자리가 오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하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박한 자유인 김창섭입니다. 소박한 자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홍세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소박한 자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게 된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홍세화 선생님의 팬들이거나 홍세화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가입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해도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럼 홍세화가 있는 단체입니다로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단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홍세화 없는 소박한 자연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거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추모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세화 없는 소박한 자유인은 제2, 제3의 홍세화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홍세화 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 AA 센터를 만들고 싶다.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시아 아프리카 센터를 만들고 싶다. 아마 화성 외국인 보소에 지원 활동을 하시면서 그게 계속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좌절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선생님 만들었습니다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